삼국지의 역사는 언제나 끝없는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장엄한 역사 속에서 후세의 기억 깊은 곳에 각인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충심으로 주군을 보필했던 지략가 제갈량,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난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은인자중의 대가 사마이입니다. 평생을 통해 두 사람은 전장에서의 지략 대결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단순히 지혜와 계략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보물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35가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선인들의 고뇌와 결단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인가? 아니면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가? 나는 유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신념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과거의 지혜를 통해 내면의 단단함을 기르는 사색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경청하고 계신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또한 듣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준비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마음에는 번뇌가 없으며 뜻하는 바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성계와 사마이의 고뇌. 멈춤의 미학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서성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성을 지키는 병사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루 위에는 오직 제갈량만이 앉아 황혼이 지는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검은고를 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장이 사마이에게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승상, 기회입니다. 성은 비어있고 제갈량은 지쳐 보입니다. 당장 징역하여 그를 생포하고 큰 공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사마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갈량의 손짓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사마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명은 본래 신중한 사람이다. 허세를 부릴 리가 없다. 만약 성 안에 복병이 있다면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병사가 없다면, 지금 내가 제갈량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게 득인가 실인가? 제갈량이 사라지면 조정은 더 이상 나 사마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눈앞의 승패뿐만 아니라 훗날의 생존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적수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 또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 토사구팽는 처지가 될 것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부장이 재차 물었습니다. 승상 징역합니까? 사마이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운, 퇴각하라. 퇴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위나라의 대군은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성루 위의 제갈량은 검은고에서 손을 떼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마중달, 과연 생각이 깊은 자로구나. 이 공성계는 보통 제갈량의 신출귀몰한 지략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던 사마에 또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눈앞의 쉬운 승리에 취하지 않고 더 먼 미래의 생존을 위해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에서도 눈앞의 승리가 반드시 최선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살려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균형추가 되기도 합니다. 사마이처럼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칠종칠금과 제갈량에 인해 마음을 얻는 기술 남쪽 변방의 반란이 끊이지 않자 제갈량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만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반란을 잠재우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만의 왕 맹획을 처음 사로잡았을 때 제갈량은 그를 처형하는 대신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맹장군, 오늘 패배하였는데 마음으로 승복하십니까? 맹획은 분을 사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승복할 수 없소. 그저 당신의 계략을 몰랐을 뿐이오. 나를 놓아주시오. 다음에는 결코 쉽게 지지 않을 것이오. 제갈량은 그저 웃으며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맹획은 군사를 정비해 다시 덤볐지만 또다시 사로잡혔고 그때마다 아직 승복할 수 없다고 외쳤으며 제갈량은 그때마다 그를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명장조은이 물었습니다. 승상, 어찌하여 저자를 죽여 후환을 없애지 않으십니까? 계속 놓아주다가는 변고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제갈량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성을 함락하는 것은 쉬우나 사람의 마음을 함락하는 것은 어렵네. 무력으로만 억누른다면 그들은 언젠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네. 나는 인의로 그들을 감화시켜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하네. 7번째로 맹획이 사로잡혔을 때 그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공명 선생께서 저를 7번 잡고 7번 놓아주셨으니 그 하늘 같은 은혜에 이제는 진심으로 탐복하였습니다. 다시는 딴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맹획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굴복한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동지를 원했습니다. 이제 남만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맹획은 총나라의 가장 충직한 동맹이 되었고 남쪽 변방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칠종칠금의 이야기는 제갈량의 인내와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강함과 결단력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힘으로 꺾으려 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용과 인자함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다면 당신은 오늘의 승리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든든한 우군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유의 조바심과 사마이의 기다림, 적벽대전의 승리로 천하는 요동쳤고 조조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동호의 대도독 주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가는 총나라의 군사 제갈량을 질투하며 그를 어떻게 제압할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깊은 밤 주유가 막사 안을 서성이며 불안해하자 참모 노숙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대도독, 아직도 공명 때문에 고심하고 계십니까? 주유가 분한 듯 대답했습니다. 공명의 지략은 실로 두렵소. 지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우리 동호에 큰 화가 될 것이오.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노숙은 천천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명은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질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뿐입니다. 저 위나라의 사마이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점차 대체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유는 충고를 듣는 대신 마음속에 오직 공명을 무너뜨리겠다는 집념만을 불태웠습니다. 반면 위나라 진영의 사마이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남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유는 성격이 불과 같이 급하여 때를 기다릴 줄 모른다. 반면 제갈량은 예리한 칼날을 피할 줄 아는 인물이지. 이 싸움은 보나마나 주유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꼴이 될 것이다. 과연 사마이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이기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화병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는가 라는 한탄을 남기고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갈량은 흔들림이 없었고 사마이는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명예나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와 사마이의 이야기는 조급함과 질투가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주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재앙을 피하고 훗날을 도모한 사마에. 성찰의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멀리, 그리고 깊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시적인 경쟁심 때문에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때를 기다리며 내공을 쌓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스스로 불러들인 화를 피하고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죽은 공명이산 중다를 쫓다. 시 죽어소 성종다. 죽음도 뛰어넘은 기계북벌 전쟁의 막바지. 제갈량은 오장원 우장윤. 진영에서 병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천명이 다했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와 군사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 강유를 불러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제갈량의 목소리는 쇠약하고 떨렸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절대로 발상초상을 하여 적에게 알리지 마라. 대신 나의 목상을 수레에 앉히고 깃발을 세운 뒤 천천히 질서 있게 퇴각하라. 내가 없더라도 군의 기세가 꺾여서는 안 된다. 강유는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상 안심하십시오. 승상의 뜻을 받들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청나라 군대는 비밀리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대열은 엄숙했고 깃발은 펄럭였으며 수레 위에는 제갈량의 모습이 여전히 위험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가 살아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위수 건너편에서 촉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사마이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공명은 꾀외가 많은 자다. 살아서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죽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유인책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옆에 있던 부장이 답답한 듯 재촉했습니다. 승상 공명은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추격하지 않으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명은 죽어서도 나를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차라리 물러나 때를 기다리겠다. 공을 탐하다가 화를 자초할 수는 없다. 결국 위나라 군대는 감히 깊이 추격하지 못했고 촉군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제갈량이 진짜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사마이는 탄식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공명은 참으로 천하의 기자의 시차의 로다. 죽어서 흙이 되었어도 그 기백은 여전하구나. 이 이야기는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한 인격과 기계를 찬양하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군자의 엄격함과 위엄은 적마저도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듭니다. 성찰의 시간 살면서 명예와 신념을 지키며 치열하게 산다면 그 인격은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조차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떠난 뒤에도 당신의 이름은 남겨진 것들을 지키는 단단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5. 초선차전. 조조의 신중함을 역이용하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촉과 오 연합군은 조조의 대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부족했던 제갈량은 기막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적의 화살을 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여 척의 배 집단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가득 싣고 짙은 안개가 낀 새벽을 틈타 조조의 수군 기지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강 위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조조가 장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안개가 이토록 짙은데 북소리가 들린다. 촉과 오의 기습인가? 옆에 있던 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승상, 저기 코앞에 닥친 것 같습니다. 당장 배를 띄워 요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적의 규모를 알 수 없다. 함부로 출격했다간 매복에 걸릴 수 있다. 정훈에게 명해라. 강을 향해 화살을 퍼부어 접근을 막아라. 조조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만 발의 화살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위나라 군대는 적을 물리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화살들은 모두 제갈량이 준비한 집단배에 고스란히 박히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칠 무렵 제갈량은 유유히 배를 돌리며 노숙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만 개의 화살이면 충분하오. 전쟁에서는 싸우는 법만 알아선 안 되고 적의 힘을 빌리는 법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요. 성찰의 시간. 이 이야기는 제갈량의 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조의 신중함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조조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무모하게 뛰어들지 않고 일단 방어하며 병력을 보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상에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신중함은 큰 미덕입니다. 또한 제갈량처럼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상대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 그것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비결입니다. 육위수 웨이슈이의 대치와 사마이의 침착함 수많은 대결 끝에 제갈량은 사마이의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했지만 사마이는 굳건히 수비만 할 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마이가 장수들과 함께 위수 강가에 서서 총나라 군대가 천천히 철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촉군은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부장이 안달이 나서 물었습니다. 승상, 공명이 물러가는데 어찌 추격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잡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사마이는 엄격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명은 지혜로운 자다. 절대 빈틈을 보일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급하게 쫓아가면 반드시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길 때 교만하지 않고 질 때 좌절하지 않으며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전략이다. 실제로 촉군은 물러가면서도 숲 곳곳에 복병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만약 위나라 군대가 급히 추격했다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성찰의 시간, 사마이가 추격하지 않은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냉철한 자기 통제력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있어도 전체를 보고 멈출 줄 알았습니다. 일과 삶에서도 모든 기회를 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멈출 때와 나아갈 때를 구분하는 안목, 그리고 욕심을 제어하는 인내심이야말로 리스크를 피하고 오랫동안 성과를 지키는 힘입니다. 7. 상반곡 호로곡의 화공과 제갈량의 천명수차례의 북벌에도 결판이 나지 않자 제갈량은 총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마지막 승부수로 사마이를 상반곡 호로곡이라는 좁은 골짜기로 유인했습니다. 이곳은 입구는 좁고 안은 넓어 매복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강유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마이가 두 아들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골짜기 깊숙이 들어왔을 때 산 위에서 제갈량이 깃털 부채를 휘두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을 질러라. 그 순간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입구를 막았고 미리 쌓아둔 마른 집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골짜기는 불바다가 되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함성은 산천을 울렸고 사마이의 군대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유는 기쁨에 차 승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유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마이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군요. 하지만 제갈량은 손에서 깃털 부채 배구선을 놓지 않은 채 먼 하늘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유,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나의 힘은 다하였으니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불길은 잡히고 자욱했던 연기는 흩어졌습니다. 사마이는 그 틈을 타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막사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갈량은 조용히 깃털 부채를 접으며 탄식했습니다. 공명인 내가 평생을 신중히 살았건만 결국 천명은 거스르지 못하는구나. 성찰의 시간. 이 이야기는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늘의 뜻을 아는 겸허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으나 운명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인사대 천명, 할 도리를 다했다면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후회 없이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여자 옷을 보낸 제갈량과 사마이의 침착함 위수, 이수
사마이가 굳게 문을 닫고 나오지 않자 제갈량은 그를 자극하기 위해 기묘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로 여자의 옷과 머리 장식, 그리고 사마이를 조롱하는 편지였습니다. 사마이가 편지를 펼쳐보니 내용은 온통 그를 겁쟁이라 비웃으며 대장부가 맞다면 나와서 싸우라는 도발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승상, 공명이 우리를 너무나 멸시합니다. 대장부를 아녀제 비하다니요. 이는 참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나가 결판을 내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마이는 태연하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공명은 내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는 식량이 떨어져 마음이 급한 것이다. 지금 내가 분노에 휘둘려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바다. 사마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사신에게 옷을 잘 받았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공명이 아무리 꾀가 많아도 억지로 싸움을 걸 수는 없는 법. 우리는 굳게 지키며 때를 기다린다. 며칠만 더 기다려라. 식량이 바닥나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떨어진 촉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이는 멀어지는 촉군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내색 없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승부는 오늘의 성패에 있지 않다.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성찰의 시간, 여자 옷을 받은 치욕을 참아낸 사마이의 이야기는 자제력에 대한 큰 교훈을 줍니다. 순간의 자존심과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흐렸다면 그는 제갈량의 덫에 걸려들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도발이나 비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욱하는 마음을 이기고 냉철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5. 바둑판의 철학. 제갈량의 긴 호흡, 전운이 감도는 어느 늦은 오후 막사안은 고요했습니다. 제갈량은 화로 옆에서 조용히 바둑판을 펼쳐놓고 흑돌과 백돌을 하나씩 놓아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강유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승상, 전황이 이토록 긴박한데 어찌 한가로이 바둑을 두고 계십니까?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바둑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유야, 병법과 바둑은 다르지 않다. 승리는 눈앞의 숫싸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인내하며 판 전체를 짜는 데 있다. 강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자 제갈량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때로는 돌을 버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훗날 큰 형세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당장 전진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 사지 CD로 들어가는 수가 있는 법이다. 바둑고수는 눈앞의 돌을 탐내지 않고 판 전체의 흐름을 읽는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먼 미래를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강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스승에게 존경의 예를 표했습니다. 화로 옆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은 마치 제갈량의 깊은 통찰과
피땀 어린 고뇌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성찰의 시간. 바둑두는 제갈량의 모습은 난세 속 영웅의 여유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승리는 일시적인 전진이나 후퇴에 있지 않습니다. 일과 삶에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조망하고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6. 진영 사이를 오간 편지와 사마이의 통찰 위수강을 사이에 둔 대치는 계절이 바뀌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강 건너 제갈량은 도사처럼 차분하게 천문을 살피며 진영을 가다듬었고 위나라의 사마에 또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총나라 군영에서 사마이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거친 욕설은 없었지만 텅 빈 전장의 그림과 함께 사마이는 겁이 많아 나오지 못한다는 식의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본 부장은 얼굴을 붉히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승상, 공명이 또다시 편지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는 명백히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명은 병력도 적고 식량도 부족하여 오래 버틸 수 없다. 그가 이토록 끈질기게 나를 자극하는 것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나간다면 스스로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급할 것 없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부장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몇 주 후 식량이 바닥난 촉군은 조용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멀어지는 적군을 보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공명은 꼬회 속에 또 꾀가 있는 자다. 허나 참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헛된 명예를 쫓지 않았기에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성찰의 시간 이 일화는 제갈량의 치밀함과 사마이의 인내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도발에 쉽게 평정심을 잃고 이를 그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처럼 때로는 굴욕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제갈량과 사마의 두 영웅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횃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야기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